네, 최근 한 시민단체 설문조사에서요. 고등학생 10명 가운데 6명은 일명 수포자다. 이런 결과가 나왔습니다. 수학을 포기한 사람이란 뜻입니다. 이런 결과가 나온 이유 뭘까요? 자, 전국 수학교사 모임의 이동훈 회장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수학교사 이동훈입니다. 네, 이 시민단체 사교육 걱정 없는 세상이라는 이 단체의 설문조사였는데요. 초등학생은 36%, 중학생은 46%, 고등학생은 59%가 수포자라는 집계 결과가 나왔습니다. 어떻게 보셨어요? 이거를 보는 관점에 따라 약간 다를 수는 있지만, 네, 요즘 사회가 전문적인 사회, 선택 중심 사회로 가고 있잖아요. 네, 어떻게 보면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고등학교가 50% 이상 나왔다는 것은 자기가 좋아하는 분야에 대한 선택이 집중되어 가고 있다라고 볼 수도 있는 거고요. 네, 또 다른 관점에서 보면은 수학이 부담스러운 교과목으로 이제 아이들 사이에서 자리매김을 하고 있는데 네, 굳이 그 과목을 공부할 필요 없이 자기가 좋아하는 교과목을 선택해서 공부해 나가겠다라는 의지가 고등학교 쪽에서 많이 반영된 것 같고요. 네, 중학교에서는 일단은 초등학교와 달리 이제 미지수들을 사용하는 과정에서 아이들이 난이도가 좀 많이 이렇게 심화되는 그런 과정들이 있는 것 같아 보입니다. 그렇군요. 네. 자, 이 학교에서 배우는 수학이 어렵다. 이렇게 응답한 학생 비율이 초등학생은 27%, 중학생은 50%, 딱 절반이네요. 고등학생은 73%로 나타났는데요. 이 학년이 올라갈수록 비율이 크게 늘어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그렇죠. 학생들이 수학을 그렇게 많이 어려워하는지 좀 어떤 이야기들을 나누는지 궁금한데요. 일반계 고등학교의 교실에서 느껴지는 그 느낌은 많은 아이들이 이렇게 누워서 잠을 자거나 하는 네. 모습들이 보여지곤 하죠. 네, 지금 설문조사의 결과가 뭐 그대로 반영됐다고 해도 과언은 아닌데요. 네, 사실 뭐 요리책에 요리를 만드는 거로 뭐 비유한다면은 사실 외국에서 수학 공부를 가르친다는 게 네, 이런 요리에 뭐 이렇게 채소라든지 뭐 고기라든지 주고 마음껏 요리를 만들어 봐라. 뭐 그런 관점이라면 우리나라는 매뉴얼이 있거든요. 네, 그래서 그 매뉴얼이 복잡하면 복잡할수록 아이들한테 수학을 힘들게 다가가게 되는데 네, 수학의 근본적인 어떤 틀은 쉽지만 그걸 다루는 매뉴얼들이 복잡하다 보니까 아이들이 좀 힘들어하는 것 같아요. 매뉴얼이 복잡하다는 거는 평가의 문제의 형식적인 구조들이 네. 좀 복잡해진다는 이야기라고 봐야 되겠어요. 그렇군요. 자, 그렇다면요. 실제로 우리나라 수학 교과 과정이 좀 많이 어렵다고 보세요? 어느 정도 수준인가 궁금하고요. 또 다른 나라와 좀 비교한다면 어떨까요? 우리나라 수학 교육 과정이 다른 나라 수학 교육 과정에 비해서 어렵다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네. 양이 조금 많은 부분이 있다라고는 연구 결과가 좀 나와 네, 있습니다. 양이 많다. 근데 네. 이제 양이 조금 많다 이렇게 네. 볼 수는 있죠. 근데 이제 그것도 이제 나라별로 이제 어떤 교육 과정이라든지 학교의 어떤 틀들을 기준으로 볼 때,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은 뭐 상위권 아이들을 위한 교육 과정이라든지 하위권 네. 아이들을 위한 교육 과정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기준으로 볼 때는 우리나라 교육 과정이 그 교육 과정에 비해서 어렵다라고 말하기는 어렵겠죠. 그렇지만 대중적인 교육 과정, 다시 말하면 절대 다수의 아이들이 공부하는 교육 과정을 기준으로 봤을 때는 좀 많이 양이 좀 있는 건 사실이죠. 네. 그러면요. 이 아이들이 수학을 이렇게 어렵다고 느끼는 이유, 선생님께서는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무래도 제가 아까 처음 이야기했던 것처럼 네. 아무래도 그런 부분이 있을 것 같아요. 뭐냐면 수학이 네. 뭐 하나의 뭐 요리라고 생각했을 때 저희 나라는 너무나 매뉴얼 중심적인 부분이 많다는 거죠. 네. 그러니까 문제풀이의 기술이나 기능들이 많이 강화되어 있다는 거죠. 네. 그 부분이 가장 큰 문제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제가 중고등학교 때를 돌이켜보면 결국 수학은 재미가 없었다. 아이들 입장에서 이런 생각도 들거든요. 이 학교에서 학생들을 가르치시다 보면 수학 수업 시간에 학생들이 좀 어느 정도 잘 따라온다는 느낌이 드세요? 가르치는 재미라는 것도 있지 않겠습니까? 과거에 이제 아이들을 가르쳐 보면 학생들이 이제 정서적인 아이들이 있는가 하면 또 이성적인 아이들이 있어요. 사실은 정서적인 아이들은 선생님이 좋으면 수학 공부를 따라오기도 하죠. 네. 그런데 이제
수학이 이제 문제풀이 기능이 이제 많이 강화되고 이렇게 좀 복잡한 내용들을 아이들이 다루게 될 때 아이들이 좀 지쳐하는 경향들이 있죠. 네. 근데 좀 기본적인 개념들을 이렇게 꼼꼼하게 가르쳐 나갈 때 아이들이 그걸 힘들어하진 않아요. 그러니까 저희가 그 아이들에게 수학을 가르쳐야 될 수학을 새롭게 정의할 필요는 있는 것 같아요. 앞으로 우리 교육과정에서. 네, 제가 또 주목해서 본 통계가 이겁니다. 이 네. 수학이 일상생활을 살아갈 때 꼭 필요한 과목이라고 생각하느냐? 이 질문에 초등학생들은 84.6%가 그렇다.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는데 필요하다인데 중학생은 52.9로 떨어지고 고등학생은 34.5%로 줄었거든요. 수학은 네. 앞으로 내가 살아가는데 필요가 없다. 이렇게 생각하는 건데 이 부분 좀 많이 주목해야 되는 것 아닐까요? 근데 아무래도 초등학교 아이들 같은 경우는 연산적인 기능들이 삶 속에서 많이 사용된다라고 보는 거죠. 네네. 그런데 중고등학교가 올라와도 아이들이 생각하는 수학이 사용되는 실생활에서의 수학이 이게 정의가 연산적인 생각에서 머물러 있는 거죠. 네. 근데 저희가 수학을 한다는 게 수학의 기능이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뭐 사람을 선택하든 일을 하든 간에 합리적인 선택을 해 나가는 과정이 필요하잖아요. 네. 뭐 여행을 가도 우리가 어떤 목적지를 정해 간다라고 했을 때 그런 과정 속에서 수학적인 사고, 합리적인 사고가 사용되게 되어 있거든요. 근데 네. 저희가 너무 문제풀이 중심의 이제 수학 수업을 하다 보니까 수학이 좀 제대로 정의된 합리적인 생각들이 잘 학생들에게 표현되지 못했던 것들이 원인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네요. 네. 근데 그 결과는요, 결국 수학 과목에 대한 사교육비가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는 것과 연결이 되지 않나 싶은데요. 이 선행학습을 많이 한다는 얘기로 보여지는데 실제 아이들에게는 도움이 됩니까? 안 됩니까? 과거에 제가 어떤 연구 결과를 본 적이 있었는데 네. 선행학습이 성적 향상에 크게 반영되지 못한다. 영어는 한 5%쯤이었던지 이렇게 느껴지는데 수학은 결국은 3학년 갔을 때 1, 2%밖에 차이가 없다라는 얘기를 본 적이 있었어요. 네. 그래서 선행학습이 긍정적이지만은 않아요. 그러면은 사교육도 선행학습 중심으로 투자하는 것은 큰 효과가 없다라고 보시는 거군요. 네, 되도록이면 사교육도 좀 복습 중심의 깊이 있는 사고 중심으로 갔을 때 아이들에게 효과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어요. 네. 자, 그러면은요, 이 수포자라는 이야기가 화제인데 이 수포자라는 단어는 좀 유행한 지가 어느 정도 된 용어인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미 예전부터 수포자가 존재했다는 건데 진작부터 좀 여기에 대한 대책이 마련돼야 되지 않았을까요? 이게 처음부터 마련된 것보다는 지금 마련됐다라는 것은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 사회가 사회적으로 그 사회 가치가 성장했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병원에서 뭐 이렇게 뭐 좀 아픈 환자들을 위한 뭐 치유도 있지만 좀 아프기 전에 치유해 나가는 그런 과정들도 있고요. 마찬가지로 이제 우리나라 교육에서 영재들을 위한 교육도 있었지만 그 사회 복지 정책처럼 좀 수학에 대한 불편했던 사람들이라든지 힘들어하는 사람들을 위한 국가 정책들이 중심이 되어 나간다는 것은 소외계층에 대한 배려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어요. 저 나름대로는 그런 의미에서 보면은 좀 의미는 있다고 보지만 저희가 수포자의 문제가 아니라 수학을 잘하는 사람들에게 집중한다면 또 사회는 또 되게 긍정적인 정서가 또 흘러갈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시기적으로 어려운 만큼 그런 부정적인 정서에 집중되는 것 같은 생각이 좀 많이 들어요. 네. 자, 마지막 질문 짧게 좀 답변 부탁드릴게요. 교육부가 9월에 고시되는 2015 개정교육과정에서 수학 학습량을 20% 줄이겠다는 공언을 했습니다. 하지만 지난 5월 공청회에서 보니까요. 오히려 학습량이 늘어난 시안을 내놓기도 했어요. 이 갈팡질팡하는 우리 수학교육 어떤 방향으로 고민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교육과정은 아무래도 줄이는 방안에 대해서는 뭐 개인적으로 그렇게 썩 부정하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저희 나라 수학 시수가 점점 줄고 있는 상태에 놓여 있거든요. 그런데 수업량이 줄지 않으면 실질적으로는 학생들의 수업 과중은 늘어난 거거든요. 그런 것들을 고려하지 않고 수학 그 단원 일부 줄였다. 그랬으니까 우리는 진도를 그러니까 학습량을 줄인 거다라고 말한다는 것은
무리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네. 그 학습을 할 수 있는 여건의 좀 변화도 필요한 거죠. 네. 예. 이 선생님,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예. 네. 지금까지 전국 수학교사 모임의 이동훈 회장이었습니다.